자, 39번입니다. 이게 오답률 순서대로 오늘 이제 6월 학평 지문 분석을 시작할 텐데, 39번을 지금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오답률 퍼센테이지는 EBS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5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지문들을 나중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39번의 오답률은 72.2%입니다. 대부분 틀렸다는 거죠.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인 문장 삽입 문제고요. 어, 네, 이제 모의고사를 내신으로 다루게 될 때는 언제나 이게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학교별로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이런 지문을 가지고 수능형으로 출제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일단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지문을 이렇게 according to부터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특이한 특별한 단어들 있잖아. 예를 들면 지금 여긴 사람 이름이 들어있죠. 그런 사람 이름이 들어간 이런 이제 문장들을 봤을 때, 보자마자 이 사람 이름을 보자마자 무엇에 관한 얘기구나라는 게 바로 딱 떠올라야 돼요. 무엇에 관한 얘기였구나. 이게 이제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여러 차례 읽으면서 내용 쭉 정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워크북을 과제로 같이 올려드리긴 하는데, 워크북을 과제로 같이 올려드리긴 하는데, 이제 워크북도 이제 내용 정리의 일환으로, 만 이제 뭐 복잡한 패턴 연습하는 것보다는, 패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긴 했지만, 일단 가장 이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가 다시 지문을 만났을 때 보자마자 풀 수 있도록 이제 내용이 빡빡빡빡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건 지금 문장의 번호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상 답이 주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내용을 알아야 된다,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심리학자인 수잔 엥겔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학자를 먼저 집어넣어놨죠.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하면서 글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현상을 먼저 볼게요. 특히 이제 이런 문장 삽입 문제들의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렇지만 항상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주제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보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상 파악을 먼저 해야 돼. As young as 4 years old. 그러니까 4살 정도만큼이 되면, as young에서는 이제 얘가 원급 비교를 나타내고 있어서 뭐 만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살 정도가 되면 호기심이 줄어들기 시작한대. 그래? 음. 바이 더 타임이 접속사죠. 그래서 바이 더 타임을 다시 접속사로 놓고 뭐 할 때쯤이란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우리는 더 적은 질문들과 더 많은 default settings. 디폴트 세팅은 이게 그거예요. 기본값이라고 밑에 별표를 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적어지고 기본값은 많아진대. 여기서 기본값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이미 알게 되는, 살면서 터득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어른이 되면 뭐 이제 단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면허들을 따져. 운전면허를, 뭐 운전면허 같은 걸 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 이걸 모를 때는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궁금증 같은 것들을 항상 갖고 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호기심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이 적어지고 기본값이 더 많아진다. 알고 있는 바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헨리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disinterested curiosity. 이제 disinterested는 어, 흥미가 안 생기는, 관심이 없어지는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이 흥미가 없어진 이런 호기심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고 이제 정신의 고랑과 경로가 생겨난다. 그로스라고 해서 고랑인데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고랑 있고 이랑 있고 이제 이런 것들처럼 아마 이런 거겠죠. 그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 그 뇌가 구불구불한 것이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 고랑과 경로가 생겨난대요. 음, 고랑과 경로가 생겨난대. 이 고랑과 경로가 아까 나왔던 여기 나오는 이제 디폴트 세팅스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음, 이게 설정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이어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맥락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같은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he declining curiosity. 호기심이 줄어드는 것은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속에서 추적될 수 있냐면 in the development of the brain through childhood.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통해서 뇌가 발달하는 것 속에서 호기심이 줄어드는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즉,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세이를 쓸 때, 인과관계를 통한 에세이를 쓸 때, 어떻게 고급진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그 고민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지금처럼 여기 나오는 can be traced 같은 것들, 추적할 수 있다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지금 얘가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게 원인이죠. 그죠? 그래서 호기심이 줄어드는 것은 뇌가 발달하기 때문인데, 이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Though smaller than the adult brain. 자, though 다음에 여기 지금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돼 있어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돼 있고, 이 주어는 이제 분사구문 속에서 의미상 주어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상 주어란 여기 나오는 infant brain이 되겠죠. 유아의 뇌가 성인의 뇌보다 더 작기는 하지만 이 유아의 뇌는 수백만 개나 더 많은 신경의 연결을 갖고 있어요. 신경 연결의 수는 더 많아. 뉴런 연결에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수는 더 많습니다. 요거 설명한 이제 좀 요거를 설명해 놓은 이제 서적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밀리의 서재 같은 거 이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거 전자책으로도 읽을 수 있으니까 밀리에 있던가? 밀리에 있나? 저기 있나? 이거는 이제 뭐 교보문고 같은 데서도 저기였던 것 같아. 이 이북으로 이제 제공해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읽었던 기억이다. 응. 요거를 이미 읽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심지어 그 친구가 문과생이었어요. 문과생이었는데 이 책을 이미 읽어서 알고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제 준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있었고, 그거를 읽었는데 마침 이제 그 책이 뭐 2학년 심화영어 독해 때 이 책이 되기도 했고, 어, 그 참 2학년 때 선택 과목 뭐 할 거예요? 결정했나요? 이제 중간고사 끝날 때쯤 아마 그거 수요조사 한번 할 거예요. 학교에서도. 어쨌든 신경 연결 횟수가 더 영어를 아예 안 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 내가 모의고사반을 하나 열어야 되나? 아예? 그냥 모의고사라도 하게끔? 음. 아예 안 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이게 그러니까 어
영어를 싫어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어. 근데 그런 경우 있지 않아? 아예 영어가 싫어지는 경우 중에는 영유 출신들이 많아요. 영유 출신들이 많아. 영어가 싫어진 친구들 중엔 영유 출신들이 많아요. 무슨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를 영상에 담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영상이 어 전체 공개가 되면 좀 공감하는 고등학생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영유 출신들 중에 영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째, 영유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예요. 어. 영유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영유 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막 읽어 보라 그러면 되게 고급진 발음으로 읽어요. 근데 영어 자체는 되게 싫어해요. 문법도 전혀 안 되고. 물론 이제 문법이 전부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런 식의 이제 고등학교 원서를 읽거나 이런 모의고사 단락 독해를 정확하게 읽어내거나 그런 데 있어서는 사실 문법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거든. 그런 경우고 두 번째는 그렇지 지금 이제 어 어 영어를 원래는 좋아했던 경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영어를 정말 영어답게 배웠던 친구들인데 이제 중학교 때를 거치면서 혹은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란 벽에 부딪히면서 어 좀 이제 원래는 좋아했었으나 영어가 싫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영어가 언제부턴가 이 친구들에게는 언제부턴가 영어가 암기 과목이 되는 거야. 문법 외워야 되고 단어 외워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영어가 무척이나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예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2 학년 돼 봐요. 외우는 게 불가능해. 외우는 게 불가능해요. 나는 고등학교 영어를 외워서 완전히 100%다 외워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그리 공감하진 않는 게 이게 이런 거거든. 이게 영어로 된 문장을 외우는 거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인제 얘기했던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인제 이거였잖아요. 딱 요 첫 부분을 보자마자 "뭐에 관한 얘기다."라는 그 내용이 떠올라야 된다고 했지.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어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놓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뭐 나중에 에세이를 쓰든 서술형을 쓰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바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내가 그 시절 좋아했던 영어가 혹은 내가 그 시절 사랑했던 영어가 '지금의 모습이 맞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쵸? 음. 이게 인제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깐 네 그러니까 뭐 일반고나 아니면 그냥 지역자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꾸역꾸역 해야 되니까 하는데 꾸역꾸역 해야 되니까 인제 어떻게든 하는데 영어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인제 2 학년에 영어를 빵 단위로 편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인제 심심치 않게 보일 거예요. 어 이제 감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그거 해 줘야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 투표해 가지고 인제 걸 때 이제 뭐 심영독을 고를 건지 영미문학을 고를 건지 영어 1을 고를 건지 아예 안 고를 건지 그럼 아예 안 고르는 친구들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 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가 됐든 어 참 이게 어쩔 수 없어. 그지? 대학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어 대학교 가서 영어 안 쓰려고 영어 하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일자리를 가질 때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진짜 상위권 대학 가가지고 정말 완전 엄청, 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 두 가지예요. 내가 네이티브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통역사를 쓰거나 둘 중 하나겠지. 어, 어쨌든, 뭔 얘기하다가 지금 요 데이비드 이글먼 얘기하다가 약간 지금 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 영어가 싫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안타까운 순간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런 친구들 중엔 영어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이제 그런 거야. 특히 이제 우리 학교 정도 이제 갈 정도면 영어를 처음부터 싫어했던 친구들은 없을 거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 조기 교육 얼마나 많이 했을 거야. 그죠? 자, 와이어링 연결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연결은 엉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딱 짚히는 게 있어야 돼.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이 however 이 포함되는 여섯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뭔가 전구가 켜지는 순간이 벌어져야 돼요. 뭐가 느껴져야 될까요? 뭐가 느껴져야 될까? 지금까지 읽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뒤로 이제 전개될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될까? 이런 능동적 읽기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모의고사를 따로 풀더라도, 모의고사를 나중에 가가지고 따로 푸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되게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야. 어떤 내용이 여기서 떠오르면 될까요? 자, 분명 어른의 뇌보다 크기가 작지만 유아의 뇌에는 수백만 개나 더 많은 그런 이제 신경 연결을 갖고 있는데 그 연결이 엉망진창이래요. 그리고 우린 처음에 호기심이 줄어든다고 했고 더 질문이 적어지고 기본값이 많아진다고 했고 정신의 고랑과 연결이 이제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이런 경로들이 생겨난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게 여기서는 무엇을 뜻하게 될까?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을 떠올려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 자, 그럼 볼게요. 이거야. 아, 어른의 뇌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은 더 적어지지만, 그러니까 그럼 얘가 호기심이 줄어드는 상황과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제? 어른 뇌들의 신경 연결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 더 적은 연결이 훨씬 더 정교해지는 거야. 그쵸? 이제 요게 떠오르면, 여기를 읽었을 때, 이 부분이 떠오르면 끝난 거예요. 이 지문은 그냥 무조건 마친다고 보는 거야. The lines of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이제 소통의 어떤 그 선들이, 직역하면 그거고요. 여기선 그냥 전달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이제 소통이냐면, 어, 그, 유아기의 뉴런들 사이에서의 이런 이제 그 전달되는 선들이 훨씬 덜 효율적이래요. 그쵸? 덜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제 far less efficient. 비교급 강조고요. than, between. 자, 요 between과 요 between이 그런 병렬이네요. 그제? 느껴야 돼. 항상 요 than을 기준으로 병렬이 일어납니다. 비교 구문에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도수도 같이 보는 거죠. 분명히 이 도수는 앞에 복수명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여기 뉴런스란 단어가 있죠. 음. 그래서 성인 뇌들 사이에 이런 이제 그 전달보다 훨씬 덜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더 적은 연결이 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변한다라는 내용이 떠올라야 되죠. 실제로 이 내용은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애기들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거 연결어들 잘 봐두시고, 특히, 우린 이제 에세이를 써야 되니까, 아, 이게 지금 이런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되죠.
그 결과 어린이들의 뇌는 아이들의 뇌는 both A and B가 떠올라야죠. and가 있을 거예요. 아주 매우 강렬할 정도로 풍부하고 그리고 아주 거칠 정도로 무질서해요. 얘는 이제 몹시라는 의미고 몹시라는 의미로 번역됐고 얘는 상당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질서가 없는 거죠. disordered. 연결은 많지만 그것이 엉망진창이고 질서가 없으며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정보가 그대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9번째 문장을 읽을 때 느끼는 거야.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those beliefs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뭐였는데, 띠용 하는 거야, 여기서. 뭐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명사들을 항상 주목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경 경로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pathways를 선행사로 가지고 있을 거고, 이 녀석은 이제 주격관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러한 믿음이 이제 앞에 어디에 나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때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 지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 나오는 맨 마지막에 beliefs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었어야 돼요. 자, 어린이들이 observe, 흡수하죠. as가 지금처럼 비교급을 달고 나오면 뭐뭐 함에 따라라는 비교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혹은 이제 뭐뭐 할수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증거들을 흡수합니다. 그들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증거들을 흡수해 감에 따라서 쉼표까지만 하면 되죠. 특정한 가능성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더 유용해지며 그것들이 굳어지게 됩니다. 얘도 과거분사예요. into 화살표죠. 이제 into를 들어가면 화살표가 언제나 이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게 지식이나 믿음이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흡수해. 그러면서 특정한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고 더 유용해지며 그것들이 지식이나 믿음으로 변한대요. 그리고 그것들로 굳어져요. 그러면 요게 우리가 앞서 나왔던 디폴트 세팅이 되는 거고, 이제 얘가 요거랑 동일한 선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음.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믿음들이 더 빨라져요. 신경의 경로가 더 정교해지기 때문이겠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더 빠르고 더 자동적이 돼요. 그런 반면 the ones that the child doesn't use regularly까지예요. that은 이제 목적격 관대가 되겠고 여기서의 once가 가리키는 것은 이제 pathways겠죠. neural pathways 신경의 경로들 아니면 여기서는 connections라고 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이제 신경의 경로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당해요. 제거됩니다. 그래서 특정 나이대까지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몇 세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 연결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그 연결이 더 굵어지는 모습으로 그 사파를 그려놓고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요. 호기심이 감소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4살 이후로 이제 4살 이후 성인이 되어 갈수록 호기심이 감소하는 것은 이 지문은 선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뇌가 발달하고 지식을 형성하면서 신경세포들, 그러니까 뉴런들의 수는 줄어들지만 더 정교해지기 때문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인과관계를 나타내므로 음,
요런 식의 인제 전개도 이제 우리가 에세이에서 구현해 볼 수 있겠다. 요런 정도까지 생각해 놓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문제의 답은 5 번이었어요.